지금 현재 쫄보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말인가요? 좀 화나요, 그 말 들으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네.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건데. 네. 처음에는 잘했다가 사이가 편해지고 좀 친해졌다고 해서 막대하고 이해를 안 갖추고 손 넘어오고, 허물없는 거랑 무례한 건 다른 건데. 허물없는 거랑 무례한 거 다른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성대디 성영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성대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어느새 또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써서 나는 왜 항상 당하기만 하는 걸까?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한 성격이었는데, 약한 존재의 친구들이 좀 강한 친구들에게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많이 주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예시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었고, 또 그렇게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책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정말 잘 줬어요. 네, 제목 누가 지은 겁니까? 제가 한 5분 만에 지었습니다. 정말? 네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 이게 제일 좋던가요? 전 딱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책을 쓴 거라서, 멀쩡하고 착하고 괜찮은 친구들이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하는 말들이, 난 왜 항상 당하기만 할까? 왜 나는 항상 호구당하고 날 다 무시하는 걸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좀 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진짜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뭐 혼날 만한 짓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친구들한테 욕먹을 짓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착하고 괜찮고 성실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친구들한테 많이 당하는, 네, 그런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네. 저는 그래서 감독내리님의 영상이나 옛날 지나간 에피소드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중학생 때 알바하던 순간부터 처음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 사람이었으니까, 네. 거기서 겪었던 많은 부당했던 일, 그걸 극복했던 일, 그리고 똑같은 걸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네. 노력하셨던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거리의 철학자라고 감독내리님 부르고 싶습니다. 네, 밑바닥에서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나 정말 진솔한 경험이고, 게다가 성공의 경험까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알바하는 곳에서의 어려움이나 뭐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어떤 왕따라든지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서는 바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 정말 강연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분들 내용 다 좋아요. 좋은데 그게 바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고요. 근데 그거를 겪은 사람인 거예요. 같이 살아갔던. 그러니까 훨씬 마음 대 마음으로, 가슴 대 가슴으로 만나는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 관찰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게 생긴 거죠, 이렇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네. 한 가지를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맨 뒤쪽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 말에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순화해서 말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후려치게 하는데 누가 나를 올려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말과 행동을 바꿔야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건데, 이걸 모르고 많은 분들이 나는 못생겨서 이런 거야, 난 학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키가 작아서 그런 거라고 자꾸 외적인 요인으로만 돌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20-30%가 외모고 70-80%는 말과 행동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조건을 타고났던지와 관계없이 그 70-80%는 늘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바꿀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거 바꾸면 되는데, 나 외모가 이래서 안 되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노력을 안 하고, 또 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댓글이 이렇게 해봐 안 바뀐다, 쫄보는 평생 쫄보다, 어쩔 수 없다, 막 그렇게만 하니까 안타깝죠. 그 말 자체가 네. 지금 현재 쫄보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말인가요? 좀 화나요, 그 말 들으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네.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건데 네.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알바했는데, 저만 중학생이고 다들 대학생 형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형들. 제가 얼마나 어려 보이고 막대했겠어요. 저도 그때 워낙 착한 성격이라, 어리니까 아직은 내내 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예의 바르게 했는데도 계속 공격하니까 너무 승질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일을 좀 때려칠 마음으로 잘리면 잘라라 하는 식으로, 만나도 인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사적인 농담도 안 하고 장난도 안 치고 묵묵하게 내 일만 하면서 무표정하게 일하고 약간 딱딱 무미건조하게 답변했더니, 그다음부터 저의 눈치를 좀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형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내 태도를 바꾸니까 대하는 게 바뀌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적용시켜 보면은 다른 친구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다른 알바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무시당하면은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정말 대하는 게 바뀌고, 그런 것들에 대한 쾌감, 되게 성취감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네. 자기는 성공을 했으니까 네.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해본 거군요. 그렇죠. 다 되든가요? 그렇죠.
됩니다. 근데 남들이 보면은 당신은 빡빡머리에 수염이 있으니까 먹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안 그랬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마트 점주를 한 5년 했는데요. 60대 아주머니신데 조근조근하게 점주님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면서 또박또박 눈 마주치면서 조근조근 말하는 분들 더 무서웠어요. 그분들이 뭐 식은땀 나요, 진짜. 덩치 크고 험악하고 막 나오라 그래 뭐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봐도 외모적인 것들은 되게 낮은 포인트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 아우라, 분위기. 이거는 말과 태도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액션을 크게 하고 이런 거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군요. 그 사람의 속이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게 한계치구나. 이 사람은 요걸 건드리면 이만큼의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10대 시절에는 통하는데 성인 되고 나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욱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서워 보이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남들이 보기 우습게 보이죠. 그럼 무서워 보이는 건 뭡니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아우라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감정을 쉽게 안 보여줘요. 감정을 쉽게 안 보여줘요. 예, 무슨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감정 컨트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무시당하는 이유가 스피치 수업에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말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데 굉장히 큰 요소인데 말을 또박또박해요. 자기의 말을 짧고 간결하게 자기의 생각을 정확히 드러내고 또 내가 감정이 불쾌했을 때 이것을 바로 얘기해줘요. 내가 사람들이 화를 잘 못 내는 게 화를 내면은 지금 분위기 쌓여질까봐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참고 참다가 폭발하잖아요. 그때 불쾌한 점들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한국 분들이 좀 화를 잘 못 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아서 화가 났는데 그걸 참고 있으면 그것도 그 사람을 우습게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입니까? 그렇죠. 참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의 선이 있는데 불쾌함을 느꼈을 때 이걸 얘기해줘야 아, 이 사람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가 생기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럼 더 밀게 되고 더 밀게 되고 이게 나중 되면 이게 다시 돌이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불쾌했을 때 내가 이것을 표현해줘야 나의 선이 생기고 아우라가 생기고 존재감이 생기면서 존중받는 거거든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해라. 나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화났다. 이것만 해도 되게 사람이 무서워 보여요. 무섭네요. 네. 제가 이 감성 대리님과 유튜브 촬영을 한다라고 스레드에 올렸잖아요. 네네.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 네. 이 주인공분이랑 A랑 B랑 셋이 주로 일을 해요. 그런데 A가 이 주인공한테 B에 대한 나쁜 얘기를 많이 한대. 됐다마. 되게 객관적인 척을 했지만 어쨌거나 나쁜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라고 봤는데 A랑 B랑 둘이 만나면 또 굉장히 살갑게 친하게 잘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B가 또 가면 다시 이 주인공 분한테 A에 대한 욕을 한대요. 그래서 주인공이 혼란이 온 게 네. 이 A가 미친놈인 건지 아니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건지 내가 B한테 이 말을 안 할 것 같은 건지 나는 스트리머 욕하는 놈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 제 생각에는 그분은 조금 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적인 얘기를 좀 덜 하고. 근데 직장은 몰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할 때 동조하지 않고 좀 거리를 두고 아 그런가요?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너무 깊숙하게 아 맞아요 제 생각에도 B는 너무 좀 그래요 이런 식으로 동조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기 가서 야 너 얘가 너 씹더라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분한테는 일적인 이야기와 날씨 이야기 외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뒷담화까부터 다들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지 너 뒷담화 까는데 너만 안 까? 그러면 너 좀 재수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제 경험상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 있는데 대학교 선배인데 우리 동아리 모임인데 어떤 친구가 안 왔는데 그 친구에 대한 씻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막 씻고 있는데 그 형님이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들아 우리 그 친구 없을 때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 없을 때 그 얘기 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말하는데 난 너무 멋있었어요. 아 멋있네요. 믿음직하고 이분은 좀 친하게 지내도 되겠다. 무게감 있어 보이고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뒷담화 안 하고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말 돌리거나 우리 그 친구 없을 땐 그 얘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선 저를 재수없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넓게 보면은 되게 진중한 친구라고 아마 저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형님도 전 한 번도 남이 뒷담화를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해요. 전 못 봤어요. 안 하고 싶은데 네. 저도 막 어느 날 미쳐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못 본 거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도 되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좋게 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사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친구와의 뭐 좀 사소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이런 겁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친구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SNS에 쓴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 며칠이 지나서 친구한테 카톡이 날라온 거죠. 캡처 화면과 함께 이거 설마 내 얘기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사과를 해야겠죠. 사과를 해야 되고. 네. 너 네 얘기 아니라 그러면 안 되나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 얘기인 줄 알 건데. 그렇겠네요. 네, 처절한 사과와 함께. 네네. 근데 내가 사과는 하는데 그만큼 내가 기분이 나빴어. 좀 더 덧붙일까요? 근데 이 참 또 애매한 게 이것도 뒤통수를 친 건지 사기 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인지 봤으면 내가 좀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이런 것도 말 안 해주니까 네.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뭔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주더라.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했던 내용들인데 네네. 그 사이에 또 딴 거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성대디에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감성대디 참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주더라 라고 하셨고요. 직장 사람인데요, 본인이 일을 잘못해 혼나는 것도 싫고 본인 잘못인데 그 상사와 기싸움을 그렇게 해요. 누가 본인에게 알려주거나 지적하는 것도 싫고 모르는 걸 인정하고 와서 물어보는 것도 없고 사고 치고 해결은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이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이런 사람은 뭘까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최악인데. 근데 이런 분들은 알아서 도태가 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 그지 같은 회사 때려치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다고요. 근데 이런 태도로는 사업해도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맞아. 사업하면 세상이 다 감님들인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사연 주신 분보다 이런 성향의 직장인 후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건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자기의 할 일부터 다 하고 나야 그 다음부터 나의 의견을 말하고 해야 되는데, 직장이라는 게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제일 중요한 일을 잘 안 하면서 자기 권리만 찾는 거는 애 같은 행동이죠. 직장인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네. 사실 이 책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떤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문제와 유사한 상황들, 그리고 그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대리님이 어떤 솔루션을 내놓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제 직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 직장에 들어가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조언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또 충격적이었던 게 직장에서 너의 어떤 재능을 개화해라, 이런 뉘앙스의 글을 쓰셨어요. 네네네. 최대 이기적으로라는 거죠. 이기적. 네, 한 예로 제가 목수 일할 때 제가 35세 나이에 시작했으니까 되게 일을 못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35세면 반장급인데 되게 많이 욕먹고 막 혼나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실컷 혼내라. 나는 당신의 기술을 빼먹을 거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메모하고 캐치하고 물어봐서 배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빨리 좀 성장했는데,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날 갈구고 못되게 해도 이 사람이 장점이 뭔지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팀장이 됐을까? 어떻게 과장됐을까를 좀 보면서 다 나름대로 배울 게 있거든요. 뺏어 먹고 뺏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장점을 흡수하고. 자, 그렇다면 대리님 입장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사회생활에서 요거 정도는 꼭 지켜와라. 전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것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어느 기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 예로 제가 목수할 때 일인데, 초창기 때 제가 현장이 2개가 있었는데 내가 홍대에 가서 키를 열어주어서 자재를 받아야 되는 임무였어요. 집은 제가 강남 쪽에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식은땀 나고 몸살 나고. 근데 키는 나한테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거 자재 못 받아. 죽겠지만 운전해서 가서 해서 자재 받고 반장한테 얘기해서 나 좀 너무 아픈데 병원 가도 되겠냐고 하고 그렇게 해결했어요. 요즘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아프니까 그냥 안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들은 나중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도태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서로 간의 신뢰가 이런 데서 신뢰. 더해지느냐 아니면 깨지느냐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친구는 이거 하나만큼 맡겨놓으면은
무조건 할 친구야.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나중에 성장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내가 자꾸 이런 거를 아픈데도 해내면 나한테만 일이 몰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악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엄청난 플러스가 되고 알파가 되고 나의 뼈와 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디님은 직장에 들어가는 우리 사회초년생들한테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네, 책임감. 네, 맡은 바 책임감. 이것만 있으면은 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새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손절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사람 손절해 저런 사람 손절해. 네. 저는 사실 손절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는 주의긴 해요. 맞아. 근데 대디님 영상을 보면 그거 하신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떤 경우에 손절했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게 손절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손절할 때도 이게 방법이 있는데 천천히 서서히 멀어지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단칸에 무 자르듯이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확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앙심을 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을 남기기 때문에 그냥 연락은 하고 있어도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서서히 멀어지는 친구들은 요즘에 제가 공자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구의경지라는 말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이일수록 이해를 갖춰야 한다. 한 예로 형님 저랑 만난 지 3년 좀 넘었는데 그래요? 아니 형님이 저한테 처음엔 예의 있게 했지만 네. 시간 지날수록 동생이라고 좀 막대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은 예의 안 갖추고 그러면 제가 좀 멀리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예의를 갖추시니까 그랬나요? 예 맞아요. 변함없이 하시니까 더 좋은 마음이 들고 아 이분은 정말 평생 벗 같은 느낌 이런 게 들면서 오래 가야겠구나라고 느끼는데 처음에는 잘했다가 사이가 편해지고 좀 친해졌다고 해서 막대하고 예의를 안 갖추고 손 넘어오고 허물없는 거랑 무례한 건 다른 건데 허물없는 거랑 무례한 거 다른 거죠. 이렇게 오래된 사이일수록 예의를 안 갖추고 욕하고 비속어 쓰고 뭐 이렇게 참견질하고 그러면 전 이제 제 스스로 좀 멀리하고 좀 손절하는 것 같아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교수님은 공자님 되시겠는데. 아, 그 말 너무 좋아서 또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또 어떻게 보면 감성대디의 인간관계론의 하나의 확장이 됐겠네요. 네네. 한석준 형님 같이 구의경제하는 분들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감성 리딩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나는 왜 항상 당하기만 하는 걸까? 이 책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만약에 이 책을 내 인생에 고민이 있어서 누군가가 보신다면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5권을 샀어요. 그리고 오늘 대디님에게 다 이렇게 사인을 받았거든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가운데 대디님과 제가 5권을 뽑아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자기는 항상 잘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모든 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당하는 느낌이 들고 무시받는 느낌이 든다면 이 책을 보시면 아마 큰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의 모든 중학교 때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사범에서 느꼈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공식들을 이 책 한 권에 담아봤으니까요. 정말 후회는 없으실 것 같고 두고두고 살면서 내가 당하는 느낌 들 때마다 왜 당하고 있지? 하면서 그때그때 펼쳐보면은 그 인생의 커닝페이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성대디를 모르는 분들은 이 책을 딱 보면서 야씨 너가 뭔데 이런 책을 썼어?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읽고 내려놓으실 때쯤에 감성대디를 추앙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감성대디와 함께 즐거운 시간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